마침내 나는 마음대로 꿈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실로 이것은 세계적인 발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당신도 곧 그리운 이를 만나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운 이의 꿈을 사진 찍어 드릴 테니 그 방법, 당신이 있는 방 한 구석에 종이 한 장과 만년필 한 개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 종이에 그 파란 잉크로 당신이 만나고 싶은 이와의 지난날의 추억의 한 토막을 써서 그걸 가슴속에 넣고 오늘 밤 편히 주무십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당신은 지난밤에 본 꿈과 꼭 같은 사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강소천님의 동화 꿈을 찍는 사진관에 나오는 문장이다. 동화 속 주인공은 노랑 저고리에 하늘빛 치마를 입고 있던 순이 어릴 적 동물을 만나는 꿈을 꾸고 싶었다. 대기하는 진통산모가 없어 한가한 어느 여름 저녁이었다. 낮에 퇴원한 산모가 낸 입원비와 외래의 현금 수입으로 들어온 돈을 편지 봉투에 담아서 남대문 카메라 상가에 갔다. 당시 내 마음에 든 카메라는 리코라는 회사의 제품으로 100만 화소였다. 1000만 화소도 넘쳐나는 지금 보면 화질이 엉망이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고급 기종이었다. 당시 돈으로 80만 원인가 주고 샀던 기억이 난다. 아내는 그때는 병원의 접수일도 보고 수납도 챙기고 출산 산모의 수술 때는 손이 바쁘면 수술도 돕기도 했다. 따라서 모든 지출은 아내가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날도 아내가 편지 봉투에 여유 있게 100만 원쯤의 돈을 가지고 갔었다. 지금은 다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하루에 10,000원의 현금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태반이지만 그때는 카드가 거의 사용되지 않을 때여서 대부분의 결제는 현금으로 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고르고 아내에게 계산을 맡기고 나가려 하는데 아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뭐해? 돈 내. 이걸로 사기로 했어. 이거 산다니까. 아내의 반응이 없어 돌아보니 아내가 선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도 있는데 눈물이라니 조금 당황스러웠다. 사정은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고 아내를 채근했다. 왜 그래? 창피하게. 빨리 내고 가자. 나는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빨리 찍어보고 싶은 욕심에 마음이 급했다. 아내는 잠시 그렇게 서 있더니 나에게 봉투를 던지듯이 주고는 나가버렸다. 할 수 없이 내가 카메라 값을 지불하고 가게를 나왔다. 내가 비싼 것을 사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화가 났지만 참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서 왜 거기서 그렇게 사람 무안하게 그랬냐고 하면서 내가 화를 내니 아내는 그냥 눈물이 나서 그랬다고 한다. 내가 비싼 물건 사는 게 못마땅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 전날 분만으로 잠도 못 자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을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순간에 허망하게 써버리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아내의 눈에는 비싼 디지털 카메라도 그저 플라스틱 장난감이거나 아내의 말 맞다나 예쁜 쓰레기로 보였을 것이다. 아내도 남편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도 찍고 하기를 바라서 간 것이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는 것이다. 무안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내게 말했던 것 같은데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 그때는 그렇게 여리디 여린 감성을 가진 아내였는데 종변환이 된 건지 능력이 없는 남편과 살다 보니 변한 것인지 지금은 어지간한 일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짠한 드라마를 보고 가슴 먹먹해 하곤 한다.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소녀 같은 아내가 그립다. 지금도 나는 카메라와 가까이 지낸다. 태어나는 날 아기와 산모, 남편 등 가족을 함께 찍어서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드린다. 병원 홈페이지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글도 새 글도 거의 없고 안부 인사를 나누는 토막글도 이용하는 분들이 드물지만 아기 사진 메뉴란은 조회수가 꽤 높다. 아마 출산산모 가족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보는 모양이다. 유튜브에서 실패하지 않는 주제가 아기와 동물 그리고 먹방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진통하고 출산하는 모습도 한 20분 정도의 길이의 동영상으로 태어나기 전날 USB에 담아서 드리고 있다. 이 영상은 카메라로 찍을 때도 있고 휴대폰도 성능이 좋아서 휴대폰으로 찍을 때도 있다. 원본 출산 영상은 USB에 담아드리면 따로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잘 찍혔는지를 꼭 여쭈어 본다. 어떤 분들은 잘 보인다고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서워서 아직 못 봤다고 말하기도 한다.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지 싶어 열심히 저장해서 드린다.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아이가 속을 썩이면 약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들게 자신을 낳았다는 것을 알면 아이도 비뚤어지려던 순간에 한 번쯤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출산 영상을 보면 이렇게 힘들던 때도 잘 이겨냈는데 무언들 못 이겨낼까 하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다. 꿈을 찍어주는 카메라는 없다. 그러나 카메라로든 글로든 그림으로든 우리는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나는 출산 영상이나 아기가 있는 가족 사진을 찍어서 추억을 남겨드린다. 그리고 내가 쓴 글은 내게 추억이 되어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을 불러온다. 만일 꿈을 찍어주는 화가가 있다면 아마 장욱진 화가가 가장 적격일 듯 싶다. 그의 그림은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 다정하고 단순하며 행복했던 분. 장욱진 화가의 장녀가 아버지를 표현한 말이다. 예수가 나고 자란 고향 마을인 나사렛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지지나 응원을 받지 못한 것에서 보듯 보통 자신을 잘 아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칭찬을 듣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별 볼 꼴 못 볼 꼴 다 봤기 때문이다.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포장된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기 힘들다. 그럼에도 자녀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나름 잘 산 삶이라고 할 만하다. 도시가 싫어서 평생 숲이 있는 시골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림의 소재도 소박하다. 그림의 화풍도 그런 소재에 걸맞게 아이의 그림처럼 순수하다. 장욱진 화가는 스스로 행복한 삶이었다고 생각하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보였지만 가장으로서 무능하다는 생각에 평생 가족에게 미안해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나는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가족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산다.
얘도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찝찝한데? 묵다가 꼬리는 저 불을 갖다 대봐. 파기름에서 묵다가 아니 얘는 파기름 안 하고요. 멸치만 비누라이팬에다가 이거 볶다가 얘 넣고 볶아. 거기다가 간장 넣고 물 조금 넣고 그냥 그래야 진짜 화려하네. 그러니까 스플릿이야 스플릿. 이거는 진짜 프로도 못 맞춰. 네, 10만 명 정도 넘어가면 한번 공연해보고. 네. 10만 명 넘어가. 아니 어디냐니까 말하면 알아? 이러고 있어요. 말하면 안다 그래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얼마 걸리는데 과자 먹을 때 찍은 거. 뭐 남자애 막 올려놓고 조땡땡새. 노동기야 이거. 준비 다 됐어요? 네. 찍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카메라 돌았어. 카메라 돌았다고. 이거요. 동영 촬영 중. 카메라 돌았어.